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에서 실행되는 디앱에 대해서 덱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많은 코인들을 분석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그걸 먼저 요점 정리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제 많은 플랫폼들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얘들이, 그러니까 이 디앱들이 추구하는 그 플랫폼, 우리는 이제 플랫폼이 있죠. 플랫폼이 있고, 이제 그 플랫폼 안에 디앱들이 있는데, 플랫폼이나 디앱들이나, 뭐 플랫폼 쪽이겠지만, 얘들이 그 추구하는 바는 거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속도 문제. 2번 확장성, 3번 암호화폐 교환, 4번은 페이 같은 거, 구글페이, 삼성페이처럼 페이 기능, 이런 기능을 집어넣는 거죠. 속도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할 때 POW 잖아요. 워크 에이직, 우리 반도체 칩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이것 때문에 호황을 받고 있잖아요. 에이직 칩 같은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CPU에 들어가는 건데, CPU 하여튼 우리 컴퓨터의 뇌 같은 애인데, 얘를 통해서 이제 채굴을 하는 거죠. 채굴이란 말을 쓰잖아요. 금을 채굴한다, 이런 식으로 채굴을 하는데, 이 채굴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죠. 비트코인은 딱 기준을 정해놨죠. 비트코인은 10분에 블록 하나를 채굴한다. 10분에 블록 하나를 채굴한다. 이렇게 해서 10분에 블록 하나를 채굴해서 이게 총 이제 2100만 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채굴하고 있는데, 금을 캐고 있는데, 이게 10분에 하나씩 키워서 한 몇 년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000 몇십 년도까지 2100만 개를 캐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맥시멈이죠. 그리고 2100만 개를 캐면 그 다음부터 못 캐요. 근데 이제 룰을 진 거죠. 10분에 한 블록씩만 만들 수 있는 룰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만약 1분에 한 블록씩 할 수 있도록 룰을 변경하면 속도는 10배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비트코인은 절대 그걸 고치지 못해요. 고치지 못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것들, 우리가 화폐를 보면 암호화폐가 있고, 그러니까 돈 기능을 하는 화폐가 있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 BTC,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라이트코인, LTC,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암호화폐 중에서 이제 다크 화폐 같은 것들. 어떤 거냐면, 이 다크 화폐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별로 이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어둠의 세계의 사람들이 불법 자금을 이제 통용할 목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네로, 그 다음에 지캐시, 그 다음에 대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암호화폐, 돈하고 관련된 애들은 이게 속도가 좀 느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문제가 되긴 되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근데 다른 것들, 이제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디앱들은 속도가 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플랫폼이나 우리가 플랫폼으로 하면 크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더리움, 그 다음에 이오스, 그 다음에 네오, 에이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플랫폼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디앱들 같은 것들, 얘들은 속도가 빨라야 돼요. 플랫폼이라는 게 뭐예요?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가 컴퓨터하고 비교를 하면, 이더리움이 윈도우라고 보고, iOS가 만약 우리가 이제 리눅스라고, 예를 들면 리눅스라고, 이 iOS가 네오가 iOS라고 보고,
A다가 뭐 다른 거라고 기타 다른 OS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플랫폼이 OS라고 보는 거예요. 그 OS 위에서 DF들이 막 동작하잖아요. 그래서 OS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 사례가 걸려서. 막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DF들도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나 DF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소개할 그 각 플랫폼 안에 있는 그 DF들, 우리가 DF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발음하면 DF이라고 하죠. 우리 한글로 발음하면 DF라고 발음하는데 얘들 분석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플랫폼이나 DF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그 기술의 특징이 뭐냐면 속도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것이냐. 첫 번째, 속도를 어떻게 빨리 할 것이냐. 자,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블록체인 있잖아요. 우리가 블록체인이 있어요. 블록체인.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부잖아요. 장부. 이 장부가 왜 중요한 거예요? 이 블록체인 장부가 왜 중요한 거예요? 이 장부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블록체인이. 왜 이 블록체인을 쓰는데요? 일제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어. 이 장부는 모든 사람,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메모리에 적재가 되죠. 그러니까 파일로 저장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장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장부를 읽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명하다는 거죠. 투명. 쉽게 말해서 사기 못 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우리는 블록체인이라고 하지만 회사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회사의 모든 정보들이 세이브가 그 파일로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되죠. 그러면 이건 누구만 볼 수 있어요? 회사 관계자들. 맞죠? 회사하고 유력한 관계자들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 회사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돈, 주식에서 돈을 받아서 그걸 엉뚱한 데 쓰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일부분만 아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투명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장부에 이제 적어야 되는데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블록 채굴 시간을 비트코인은 10분이라 했는데 빨리 하기 위해서는 한 블록 채굴하는데 1초 그리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1초인데 블록 안에는 뭐들이 있어요? 무수한 트랜잭션이 있죠. 이 트랜잭션이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 이체한다 라는 정보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체한다, 이게 하나의 트랜잭션이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누구한테 이체한다, 그게 하나의 트랜잭션이죠. 그래서 이 블록 안에는 블록 사이즈가 있는데, 블록 사이즈가 있죠. 블록 사이즈. 이게 비트코인은 1메가, 비트코인 케이스는 8메가, 뭐 누구는 몇 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트랜잭션 크기에서 그럼 이제 하나의 블록에 10개가 들어간다, 100개가 들어간다, 1000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예.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 TPS라는 것도 중요해요. TPS.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을 무한번 반복할 거예요. 오늘 얘기할 거고, 다음에 얘기할 거고, 또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해가 될 겁니다. TPS. 그래서 블록 사이즈가, 그러니까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블록 사이즈, 생성 시간. 블록 체인에 등록하는 시간을 단축하면 빨라져요. 그 다음에 TPS. 세계에서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이체를 해요. 맞죠? 이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체를 했을 때 동시에 한 1000만 건이 동시에 하나의 트랜잭션이 발생했대요. 1000만 트랜잭션이 발생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가 이더리움, 이오스, 네오, 에이다인데 얘들이 즉시 1000만 건을 다 처리 못해요. 1000만 건을 처리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게 1초에
기껏해야 지금은 일주일에 기껏해야 300건? 1000건? 1000 트랜잭션? 100 트랜잭션? 1000 트랜잭션? 뭐 트랜잭션? 1000 트랜잭션? 5000 트랜잭션이에요. 5000 트랜잭션. 그러니까 일초에 거래가 발생하는 게 1000만 건인데 나는 일초에 처리할 게 5000개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건들은 트랜잭션이 승인 받을 때까지 계속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트랜잭션이 그 블록에 들어가기 위해서, 블록체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트랜잭션이 그 승인 받아서 컴퓨터에 저장돼서 블록에 들어가는 처리에 기다려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그 블록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는 작업 대상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TPS가 그 건수가 느려지면 첫째 그것 때문에 느려지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 생성 시간 뭐 10분이다 5분이다 2분이다 이것 때문에 또 느려지고, 그 다음에 그 한 블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잭션의 개수가 또 작으면 또 느려지고, 이러니까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들 보면 이 속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에 대한 설명이 줄을 이어요. 줄을. 자, 그래서 이제 이 속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개선책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 개선책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하기 전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원론적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건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해보죠.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볼펜이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삿대질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삿대질 한 게 아니고, 제가 가끔 가다가 제 시스템이 좀 안 좋아서 막 이게 좀 영상이 죽을 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확인하려고 이 손을 이게 한 거지, 절대 이건 삿대질이 아닙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얘기를. 부동산. 우리 부모님들,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 부모님, 우리 부모님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그 할머님, 할아버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위에 있는 분들, 그냥 부모님으로 할게요. 이분들은 상당히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이유예요? 강남의 땅을 싼 값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해운대에 땅을 싼 값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강남의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해운대의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맞죠? 누구보다 지금 현재 태어난 사람, 그리고 지금 청년들 보다 이분들은 이런 기회가 있었죠. 근데 이분들은 산 사람이 있고 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누구나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태어나지 않는 우리들은 이런 기회를 가질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가 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한테는 블록체인이 있죠. 블록체인. 우리에게는, 부모님한테는 부동산이라는 기회가 있다면, 땅이라는 기회가 있었다면, 아파트라는 기회가 있었다면, 우리한테는 블록체인이 있죠. 블록체인 안에는 우리한테는 비트코인이 있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이런 무수한 코인들이 있어요. 이걸 코인들을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플랫폼들이 있죠. 이더리움, 이오스, 네오, 에이다, 이런 플랫폼들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런 플랫폼들을 마음껏 살 수 있어요. 마음껏 싸게 지금. 맞죠? 사는 분도 있고 안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든 안 사든 지금 현재 있는,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이거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그건 자기의 마음이니까. 강남 아파트를 사든 강남 땅을 사든 그건 자기 마음이었어요. 맞죠? 예. 그리고 우리한테는 한 가지 더 좋은 게 있죠. 어떤 거죠?
이더리움도 완성이 안 됐고, 이오스도 완성이 안 됐고, 네오도 기술적으로 완성이 안 됐고, 완벽하게 제품 출시가 안 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얘들을 사면 이 4개 중에 어떤 기술이 제일 좋은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중에 4개 중에서 어떤 게 iOS를 대체하고, 어떤 게 구글을 대체하고, 어떤 게 삼성을 대체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기회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사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사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억 간다,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 1.6억 간다, 어떤 사람은 4억 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단지 중요한 건 얘들이 기술력이 어떤 게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근데 얘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알짜배기 코인들을 사면 오른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오른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가 좋다는 말을 하냐면, 이걸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술적인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상위권 코인들만 사놓으면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런 기회가 한번 있었어요. 그럼 이 기회가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더든 EOS든 네오든 에이다든 얘들 4개가 다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더는 iOS가 되는 거고, 이오스는 구글이 되고, 네오는 삼성이 되고, 에이다는 IBM이나 아니면 다른 큰 메이저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있고, 아니면 이 중에 상당수는 망할 수도 있어요. 기술력이 없어서.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는 빡세게 공부해야 돼요. 어떤 게 차세대 구글이 될지, 어떤 게 차세대 애플이 될지. 그때는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잘못 고르면 우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 그런 출발점에 있다는 거죠.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인 거죠. 자, 이건 이제 부동산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 두 번째 관점은 이거예요. 지금 이 블록체인이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느냐면, 다 아시겠지만 한번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블록체인. 얘의 사승은 이거죠. P2P입니다. P2P. 온장, 분산 온장. 분산 온장이라는 건 장부죠. 비트코인을 치면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뒤에 대한 장부죠. 거래 장부죠. 비트코인 거래 장부죠. 그래서 누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래 장부죠. 거래 장부. 맞죠? 그리고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죠. 누구나 공용으로 가지고 있죠. 공용. 누구나 가지고 싶으면 자기 컴퓨터에 깔아서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어떤 거냐면 중개자를 없앨 수 있어요. 중개자. 중개자라고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장 핫한 게 그거잖아요. 음원이잖아요. 음원. 창작자가 자기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 노래를 팔고 싶어요. 그럼 지금은 멜론 같은데 올려서 사용자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블록체인이 도입이 되면 블록체인은 이런 중개자들 다 없어요. 그 말은 P2P를 한다는 거예요. P2P. 직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직거래. 노래가 사용자한테 바로 직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직거래가.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개자가 있는 건 어떤 거예요? 만약 구글이 유튜브를 보죠.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중개자가 있어야 되는 것은 왜 중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야동을 올릴 수 있고, 여기서 음란한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이 관리 조직이 야동을 올리거나 음란을 올렸을 때 이 사람들을 차단시키거나 이 영상들을 다 삭제하는 작업을 얘기해서 유튜브 생태계를 정화시키죠. 그러면 P2P는 누가 정화시키느냐? 플랫폼이든 플랫폼 안에 이 블록체인은 플랫폼이 있죠. 플랫폼. 이 안에 독자적인
이건 생태계예요. 이 생태계 안에 투표를 통해서 관리자들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하면 직접 민주주의가 있고 간접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간접 민주주의. 직접 간접 있죠. 직접은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간접은 뭐예요? 우리가 대표하는 그 누구더라? 의원들, 국회의원들을 뽑는 거죠. 국회의원들. 그래서 법안 처리는 국회의원들이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생태계, 그 이더리움, 그 다음에 에이다, 뭐 네오, 에오스, 이오스 같은 데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이런 작업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개자가 없으면 이 수많은 이 문제점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죠? 다 대체된다는 거죠. 물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고 하겠지만, 언론적으로 분산 원장, 모든 사람이 원장을 가지고 있어서 투명하게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개자를 제거시키는 거죠. 그래서 직거래가 돼서 모든 수익은 P2P, 사용자와 사용자가 얻는 중세 시대가 되는 거죠.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가 되는 거죠.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가 되는 거죠. 자, 중개자들이 우리한테 가져간 게 뭐죠? 자, 콘텐츠. 이거 올리는 사람들 누구예요? 콘텐츠. 우리죠. 우리? 맞죠? 그럼 이 콘텐츠를 올려서 돈을 챙겨가는 사람 누구예요? 중개자. 중개자가 모니를 챙겨가죠. 그리고 댓글 달고 이런 것들 다 누가 해요? 다 우리가 하죠. 근데 돈은 다 누가 가져가요? 중개자. 그리고 우리한테는 조그만한 그냥 그런 돈들을 우리한테 던지죠. 자기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근데 블록체인은 이 중개자한테 갔던 모든 이익들을 P2P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체제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도입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블록체인 업계와 모든 중개자들 간의 전쟁이에요. 전쟁. 오예요. 오. 누가 이길지 몰라요. 이 진영이 이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아요. 오픈소스가, 옛날에 윈도우즈 만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소스 코드를 다 숨겼어요. 근데 지금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 요즘에 뭘 만들 때 다 오픈소스예요. 윈도우즈 그러니까 애플이나 윈도우즈. 여기 빼놓고는 이런 그 중개자들의 특징은 자기 소스 코드를 다 숨긴다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 업계들은 오픈소스예요. 모든 코드를 다 까요. 그냥 개방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오픈소스가 대세예요. 이건 큰 흐름이에요. 이게 옛날에 그 농경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 먹고 살았잖아요. 힘들었지만 내가 캐고 내 걸 가져와서 팔고 이런 했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중개자들 빅마켓이 생겼고 우리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고, 지금은 다시 4차 혁명이 들어갔고, 이 4차 혁명은 사람이죠.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내가 올린 동영상에 그걸 그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인정하면 나한테 돈을 주고, 난 그거에서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전쟁이에요. 중개자들, 빅브라더들, 애플, 윈도우즈 이런 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기면 구글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IBM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윈도우즈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생태계 자체가. 그래서 이거 아주 흥미로운 싸움이라니까요, 지금. 그리고 지금 그게 초입이에요, 초입. 그래서 우리는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영광스러운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떨려요.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거 동영상 찍어서 올리는 것도 뭐냐면, 저도 이 수많은 기술들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저는 그걸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블록체인 중에서 어떤 애가 구글이고 어떤 애가 애플을 대체하고 어떤 애가 다른 무수한 인터넷 기업들을 대체할지 그걸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블록체인의 대단한 이 대다수의 코인들이, 기술들은 종이로만 쓰여졌을 뿐이지 아직 실행된 건 없어요. 완벽하게 실행된 건 몇 개 없어요. 스팀입 정도? 스팀입. 아직 지금 만들어가는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몇 년 더 있다 완성이 돼요. 한 5년, 10년 후에 완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년 안에 이 블록체인과 중개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빅브라더들이 출현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전과 같이 중앙에서 모든 걸 챙기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부가 이전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 거고, 사람 중심인 시대로 다시 복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아까 들어가서 이제 이걸 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플랫폼하고 디앱들을 분석해 보니까, 저도 분석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거 동영상 찍으니까 디앱들을 분석하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기술들에 먼저 속도. 그럼 채굴 속도 맞죠? 채굴 속도. 그 다음에 블럭 사이즈. 채굴 속도 맞죠? 채굴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블록 사이즈를 늘리고, 그 다음 TPS 1초당 트랜지션 처리량을 늘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늘릴 것인지가 주가 된 거예요. 기술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가 나오죠. 그래서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직접보다는 간접이 좋죠. 간접이 몇 명이서 결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 채굴할 때도 많은 사람이 경쟁하지 말고 채굴하는 노드들을 딱 투표해서 정해서 믿을 수 있는 애들을 적어서 얘들만 그 채굴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빨리 블록체인에 채굴된 블록들을 쓸 수 있거든요. 블록체인에. 그런 일에, 그래서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제 간접일 때도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코인으로 치면 코인 수가 많은 애들 중에서 대표자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 코인하고 상관없이 그냥 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냐 투표할 것이냐,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대표자를 뽑을 것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합의 알고리즘이 어떤 건 포스다, 어떤 건 POW다, 어떤 건 P4주다, 어떤 건 뭐다, 이게 다 이거예요. 이런 거야. 이게 틀린데 용어만 바꾼 거예요. 두 번째는 속도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속도 경쟁이고 확장성이죠. 확장성. 특히 뭐 화폐.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안에서 화폐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하고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하고 뭐 비트코인 캐시, 뭐 이런 것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확장성이죠. 화폐, 모든 화폐가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DEX, 분산화된 거래소를 만드는 거죠.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확장성에는 뭐가 있어요? 다른 블록체인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확장성이죠. 확장성이라면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거, 모든 화폐도 교환할 수 있는 덱스 같은 거, 분산화된 거래소 같은 기능, 그 다음에 블록체인,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간에 통신하는 거, 이런 것들, 확장성,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속도 확장성.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지갑인가? 지갑 같은 거. 원래 핸드폰에 설치할 수 있는 지갑 주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끄면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덱스에서 화폐 간의 교환이 다 되니까 핸드폰으로 막 결제해버리고 막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 이렇게 하면 원터치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그 디앱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 안에 디앱이 들어가서 뭐 디앱에 게임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게임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능들. 그거 디앱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런 많은 플랫폼과 이런 많은 디앱 중에서 어떤 애가 가장 기술력이 좋지? 기술력. 이 기술력의 가점이 이건 거죠. 만약 예를 들면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 캐시가 있어.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 개발하고 있는 개발 상황을 몰라요. 근데 언젠가는 실력차가 나올 거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다, 어떤 개발점이 낫고 어떤 기술력이 더 낫다고 평가가 된다면 기술력이 떨어진 애는 없어질 거라고요. 근데 지금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많은 기술들이 이제 종이 수준에서 실행 단계에서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몇 년 후에 그게 결정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꾸준히 공부하면서 차세대 구글, 차세대 애플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하는 거죠. 오늘은 하려고 하는 게. 자, 이제 이런 사설을 빼고 이제 벌써 30분 지났는데 하나라도 해야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거죠. 저는 이제 이 순서대로 할 거예요. 이제 각 플랫폼 안에 있는 디앱들을 소팅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더 안에 있는 애들 디앱들 먼저 싹싹싹 하고, 그 다음에 뭐 에오스 안에 있는 디앱들 싹싹싹 특징들 말하고, 그 다음에 네오에 있는 디앱들 딱딱딱딱 말하고, 그 다음에 에이다에 있는 디앱들 딱딱딱딱 말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예. 모든 걸 하는 시간 갖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윗부분부터 밑으로 이제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제가 뭐 투자를 뭐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 이런 말은 많은 차트 분석가들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런 정보를 보시면 되는 거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쉽게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기술이 진짜 이 기술보다 낫다, 이런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 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걸 이제 공부하실 때 빨리 색인 인덱스 빨리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마인드맵 같은 거 만들어서 공급해 주고, 이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더리움의 디앱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반복하는 거죠. 계속 저도 지금 이게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 설명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개발 언어가 솔리더티고, 이건 그렇게 생소한,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하피 기능 플러스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예. 그래서 디앱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디앱이 올라가는 거죠. 자, 스마트 컨트랙트는 무결성 보장, 이건 넘어가고, 구성은
스웜하고 위스퍼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발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스웜? 하여튼, 이건 이제 파일 분산 저장하는 거예요. 파일을 분산 저장하는 기능. 그 다음에, 위스퍼는 메시지 프로토콜이고, 그냥 특징만 말씀드릴게요. 예. 합의 알고리즘은 지금 POW, 이제 POS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POS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기초적인 단계. 속도가 좀 느리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비트코인보다 빠르잖아요. 그건 왜냐면 뭐 해시 알고리즘이 틀려요. 해시 알고리즘이 틀려서 그 암호화폐 중에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채굴이냐면 에이직 채굴인데, 그리고 샤2 해시 알고리즘은 샤2인데 에이직인데, 얘는 이제 GPU 그리고 해시 알고리즘도 이제 뭐 대거 해시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발음은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이걸로 바꿔서 속도는 더 빨라요. POW이지만 그것보다 좀 빨라요. 예. 그다음에 가스로 작동되고, 모든 스마트 컨트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스를 지불해야 됩니다. 가스를 지불하는 이유는 뭐냐면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스팸 같은 것들.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발생할 때 가스 같은 걸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악의적인 사람이 똑같은 메시지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막 뿌려버리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죽거나 아니면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트랜잭션, 어떤 이체 같은 걸 발생시키려고 할 때 가스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스팸을 보내고 싶다든가 아니면 디도스 공격을 하고 싶은 사람은 보낸 만큼 가스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예. 그래서 가스를 채용하고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 작동 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 DF 구동 시에도 필요합니다. DF 구동 시에도. 그러니까 가스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에 쓸 때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계약이 실행되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계약이 실행되면. 그래서 이게 트랜잭션이 발생되면 무조건 가스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더리움과 가스 문제인데 이거예요. 이더와 EOS의 가스 문제. 이더와 EOS의 가스, 둘 다 가스를 사용합니다. 가스 같은 목적이죠.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진짜인 사람들만 트랜잭션을 네트워크에 발생시키도록 하는 건데, 문제는 가스비를 누구한테 받느냐 이거죠. 개발자냐? 사용자냐? 이런 문제인데, 개발자냐? 사용자냐? 이런 문제이거든요. 자, 이더는 개발자가 내지 않고 사용자가 냅니다. 사용자가 냅니다. 자, EOS는 개발자가 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이제 채팅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채팅 하나 날릴 때마다 사용자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돼서 가스가 내가 지불해야 됩니다. 내 돈이 계속 빠져나가죠. 그럼 누가 채팅하겠어요? 근데 EOS에는 개발자가 냅니다. 사용자는 그 어플을 사용할 때 어떤 돈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EOS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자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더보다는 훨씬 유리하죠. 그 다음 확장성 문제. 자,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메모리에 다 진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메모리 들어간다는 말이 뭐야? 내 컴퓨터 안에 파일로 저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이 무거워진다는 거죠. 이 무겁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블록체인이 있잖아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저는 좀 설명이 좀 친절하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당히 짜증날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 그냥 스킵 하면 되거든요. 블록체인이 있어요. 블록체인. 얘는 블록들의
체인이에요. 이렇게 체인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 체인들은 어디에 저장된다? 노드. 우리는 노드라고 부르는데 이건 컴퓨터와 같은 말이야. 컴퓨터하고 동격이고, 컴퓨터에 메모리 파일로 저장돼요. 파일로. 일정한 사이즈로. 그래서 파일이 저장되는 거죠. 일정 블록체인 이렇게 저장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파일이 있는데, 일정 블록체인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블록 1, 블록 2 해서 블록이 뭐 몇 개씩 저장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1000개 저장된다. 이러면 1000개 저장된다. 그럼 또 너무 커지면 이점 블록체인이 생겨서, 파일이 생겨서 또 이렇게 생겨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뭐 1001번부터 되는 거죠. 또 이제 이게 2000이 되면 또 생기는 거고, 이렇게 생겨서 파일이 노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가 느려지죠. 왜 느려집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뭘 검색을 해야 되고 찾아야 된다면, 이 용량이 한 100기가 정도 되는데 이걸 검색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1기가 검색하는 것보다 100기가 검색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무거워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무겁다고요. 근데 어떤 그 플랫폼이나 그 DApp들은 블록체인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실행될 수 있는 방법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 기술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작동 시 블록체인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드가 내 컴퓨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컴퓨터, 그럼 이런 말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오해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도 할게요. 만약 DApp이다, DApp. 만약 어떤 DApp이냐 하면 이런 DApp이 있다고 하죠. 이더리움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트론 같은 애 있잖아요. 트론 같은 애. 죄송합니다. 이 트론 같은 애들 있잖아요. 트론. 왜 그러지? 트론. 그럼 이제 그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이제 트론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여기에만 블록체인이 있으면 되잖아요. 이 컴퓨터 안에만. 우리는 이제 이 어플을 통해서 이쪽으로 접속을 하는 거니까 우리에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빠르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이더리움은 속도가 무척 느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있어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술이 있는데, 이더리움이 샤딩 있죠. 샤딩. 캐스퍼가 있고 플라즈마가 있습니다. 샤딩이 뭐냐면 컴퓨터에 부분 블록체인을 허용한다는 거죠. 블록체인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블록체인을 다 가진 것처럼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이 샤딩인데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죠. 이제 부분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어서 속도를 향상시키죠. 예,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캐스퍼. 캐스퍼는 블록의 채굴 속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채굴자의 경쟁을 완화시키고 동시 생성 블록 병업을 하는 거죠. 전력 소비를 낮춤. 캐스퍼는 POS를 말하는 거예요. 합의에서 채굴을 하는 거죠. 합의에서. POS는 뭐냐면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양이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자를 뽑고 그 사람들이 채굴을 한다는 거죠. 캐스퍼가. 그렇게 해서 채굴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죠. 지금 POW잖아요. 플라즈마. 오프체인이라고 하죠. 오프체인.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플라즈마는 이런 개념들이 다른 데에도 다 있는 거예요. 이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플라즈마 오프체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더리움에 블록체인이 있죠. 블록체인. 자, 아까 그 파일로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블록체인이잖아요. 이게 이제 일정량만큼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블록체인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플라즈마 블록체인인데 이더리움이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블록에 써버리면 가스비를 사용자가 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트랜잭션이 발생돼서 계약이 실행돼서 내가 이체를 한 거예요. A와 B한테 이체를 실행했어요. 이체를 실행한다는 것은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이 실행된 거고, 스마트 계약이 실행되면 무조건 가스는 지불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가 계약이 체결돼서 이체 작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A가 이걸 취소한 거야. 취소를 했어. 그러면 내가 지불한 가스를 다시 환불시켜 주나요? 안 그래요. 또 가스비가 나가는 거죠. 이중으로. 취소해도 나가고 발생시켜도 나가고 취소해도 나가는 거예요. 가스가 이중으로. 그래서 플라즈마는 뭐냐면 오프체인을 주는 거죠. 오프체인. 이 오프체인이 뭐냐면 그 체인인데 A하고 B하고 트랜잭션이 있다면 먼저 이 오프체인에다 쓰는 거죠. 오프체인에다 쓰는 거죠. 그러다가 취소를 시키면 없었던 걸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A와 B가 최종적으로 했던 그 계약만 여기 블록체인으로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스를 한 번만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플라즈마예요. 플라즈마. 이거 하고, 그래서 가상의 블록체인이 있는 거죠. 가상의 블록체인. 그래서 POS, 샤딩이 이용하는 거죠. 샤딩이 이용하는 거죠. POS하고 샤딩. 오프체인. 공간 사용의 효율성과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자, 이제 로드맵을 보시면 로드맵은 뭐 프론티어가 있고 뭐 영어 발음 잘 못하니까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있는데 비잔티움이 이제 POS 비잔티움이 있고 뭐 이게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거 뭐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지금 2단계 끝났고 지금 2단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48분. 오늘은 이더리움의 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소두가 너무 길어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더리움의 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